파워월드 협회 이재명입니다. 오늘 그 잠자리 타워에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예. 최근에 이제 그 행복전도사라고 자칭하는 분이 자살하는 걸 보고 건강이 정말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더 절감했습니다. 행복하면 건강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행복한 게 더 진리 같더라고요. 네. 자기가 건강을 해쳐가면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여러 가지 뭐 음식 섭취라든가 뭐 물질, 그리고 이제 그 최윤희 씨도 그 병이 걸리게 된 이제 동기가 자기 이제 힘에 부치게 과도하게 이제 일을 해서 배터리가 이제 반응돼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일을 통해서 이제 많이 즐거움을 추구했겠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건강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건강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 균형과 조화다 이렇게 정의하면 상당히 그 간단하게 명확하게 이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살면서 유쾌하게 이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조화를 이루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뭐든지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안 되고 또 부족해도 안 되고, 행복전도사 이제 그분 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날 만큼 활동 만큼 우리가 그만큼 또 쉬어줘야 되는데, 그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해볼 수면은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는 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은 이제 그만큼 휴식을 또 잘 취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더 몸이 또 새로워지고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 충전할 수 있게 되죠. 수면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이제 먼저 좀 살펴보고 건강한 수면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면이 아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죠? 네. 인생의 3분의 1 차지하니까 상당히 비중이 크죠, 그죠? 네. 하루에 한 7, 8시간 이제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휴식을 취하는데, 그 이제 수면 주기가 있는데 보면은 렘 수면이 있고 남렘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성 상태에서 수면에 빠져 들어가는 이게 쭉 그 리듬에 따라서 4단계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깊은 이제 그 델타파 깊은 수면의 상태가 이제 그 4단계입니다. 4단계고 델타파가 이제 방출되면서 상당히 이제 깊은 휴식, 그다음에 이제 몸에 이제 재생, 면역력 증강, 그리고 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든가, 또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멜라토닌 호르몬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한 요소들이 이제 깊은 수면 상태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고수면 단계에 이제 지나면은 렘 수면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약간 이제 얕은 잠 단계로 오는데, 주로 이제 안구 운동이 이제 많이 되면서 그
꿈을 꿉니다. 꿈을. 그러면 이제 생각이 좀 정리가 되고, 얕은 잠이지만은 근육이완은 많이 되는 그 수면 단계가 렘 수면 단계예요. 그래서 이 렘 수면 단계도 이제 그 전체 수면의 한 20에서 25% 정도 이제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몸이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근육이 이완되고 또 생각도 이제 많이 정리가 됩니다. 렘 수면을 방해하면은 다음 잠잘 때 렘 수면이 더 길어져요. 실험이 하면. 그래서 수면의 그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적절하게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90분 단계로 그 난렘 수면하고 렘 수면하고 이제 이렇게 번갈아서 한 4-5번 정도. 그리고 이제 도표를 보시면은 한 4-5번 주기로 이제 렘 수면이 오죠, 그죠? 그래서 렘 수면이 한 20분 정도 한 번 올 때마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제 렘 수면이 차지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잠에 이제 우리가 사이클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충분한 휴식에 잠을 취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그런 그 깊은 수면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생이라든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몸에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깊은 수면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이완과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렘 수면도 이제 적절하게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제 요소로 불면증이 상당히 많이 시달리죠. 예,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데, 육체적인 피로, 적절한 피로는 오히려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요소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과도하게 긴장을 한다든가,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버리면 쉽게 이제 잠에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도 이제 계속 뒤척이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많이 오죠. 그리고 이제 이 여성이 이제 보통 이제 불면증이 많은데, 남성들은 이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남성이 더 많아요. 네.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데, 주로 이제 비만 때문에 이제 그 기도가 이제 그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잠잘 때 이제 오늘 이제 얘기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베개인데, 사실 베개가 잠을 자는데 한 70-80% 이상 그 수면의 질을 저하합니다. 다른 친구보다도. 그래서 베개가 너무 이제 높거나 구조적으로 잘 안 맞으면은 이 기도가 이제 일자목이 된다든가 기도가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이런 증세들이 많이 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코골이, 그 두 개는 거의 같이 와요. 그리고 코골이를 많이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시는 분 중에서? TV에서 이제 이 두 가지 주제를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다루는 걸 제가 봤거든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런데 이제 코가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건강에. 왜냐하면 잘 때 이제 충분히 이제 산소를 못 마시기 때문에 잠자면서 뭐 심부전이라든가 뇌졸중을 당해서 급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혈압이 막 올라갑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이 막 빨리 뛰게 돼요. 수면 중에. 근데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면 평소에도 혈압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게 당대사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되는 바람에 당뇨병도 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면서 그런 것을 심층적으로 이제 그 생로병사에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이 이제 이게 수면을 충분히 이제 못 취해서 그 오게 된다는 것이 그 생생하게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를 골거나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은 자꾸 의식적으로 이제 근육을 운동시켜서 그걸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잠에서 깬대요. 그게 이제 자기는 습관이 돼서 잘 모르지만 사실 깊은 잠을 못 자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7, 8시간 이렇게 누워있지만은 하루 종일 막 피곤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막 잠이 쏟아져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하죠. 자기도 모르게 막 주체할 수 없이 막 잠이 쏟아지는 바람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아주 흔히 있는 것으로 이제 그때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을 이제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휴식을 통해서 몸이 이제 재생이 되고 충전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물질들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데 아까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이 보면은 그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이제 멜라토닌이 이렇게 분비가 됨으로써 몸의 이제 그 체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휴식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잠의 상태로 이제 이렇게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이제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뇌의 송가선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죠. 송가선.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손의 앞에 그 두뇌 중심부에 송가선이라는 뇌 분비샘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사실 저 멜라토닌 호르몬은 사실 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 나와요. 장에서. 이따가 이제 제가 복뇌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뇌가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배에도 뇌가 있어요. 이 장. 장이 뇌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복뇌다. 서양에서는 이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제2의 뇌라 해서 이제 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뇌와 같은 여러 가지 뭐 기능, 물질 이런 게 다 장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알고 보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장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것을 일단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많이 나오는 그 시간대가 이제 10시에서 한 2시 사이입니다. 10시에서 2시 사이가 이제 피크를 이루죠. 멜라토닌 호르몬이. 그래서 깊은 잠을 유도하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천연 항암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이. 엄청난 호르몬인데 그리고 이제 심장을 이제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기능을 오래도록 그 왕성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도 저 호르몬이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항산화. 우리 몸에 이제 불필요한 물질들, 유해 물질이 생기면은 그것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연 불로초죠. 천연 불로초. 네. 우리가 휴식을 통해서 뭐 세포가 재생이 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만 봐도 사실 뭐 충분히 우리가 불로초 역할을 한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특별히 이제 노화를 방지하고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 있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현대판 불로초로 이제 알려져서 지금 약국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약국에. 동물의 뇌에서 뭐 이렇게 뽑아서 만들거나 혹은 뭐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호르몬을 이제 지금 팔고 있어요. 한 15년 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저 호르몬 붐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죠. 뉴스위크, 타임즈에 막 대서 특별됐죠. 현대판 불로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것을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우리가 섭취가 될지 그건 좀 의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예, 저런 물질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먹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흡수가 될지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형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 제약 공장을 우리가 일깨워서 자연스럽게, 그죠? 몸 자체가 분비되도록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죠? 이제 그런 방법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잠을 이제 편안하게 깊게 잘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배를 또 편안하게 해서 전 호르몬이 이제 자연스럽게 잘 분비되도록 하는 그런 운동요법들이 바로 이제 천연 그런 그 불로초를 일깨우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자면은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잠이 정말 보약이고 천연 불로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잠을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건강이 내가 중요하다고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건강이 이제 행복의 가장 이제 그 기본이 되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을 이제 유지하는 법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좋겠죠, 그죠? 생활 속에서. 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그 진리라든가 건강에 대한 원리를 잘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다 건강 생활로 바꾸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공부하면은 그런 방법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같은 걸음이지만 조금만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걷기만 해도 정말 단전에 힘이 들어오고 수승하강이 이루어지고 성기능이 증진되는 그런 걸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도 그 중에 하나죠. 잠은 정말 우리가 가장 쉽게 건강을 되찾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죠?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또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잠자는 게 이제 그마침 이제 중요한데, 일단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기본적인 이제 그 팁을 드리면은, 일단 일찍 자고 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멜라토닌 그 중요한 호르몬이 10시에서 한 2시 사이에, 새벽 2시 사이에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잘수록 그 깊은 이제 수면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낮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게 안 좋죠. 왜냐면은 낮잠을 자면 아무래도 밤에 잠을 잘 못 자겠죠, 그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햇볕을 많이 쬐는 생활이 이제 또 밤에 잠이 잘 오게 되는 또 방법이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그 피로를 항상 풀고 생각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잠이 이제 우리가 잘 들려면은 부교감 신경이 안정돼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떤 스트레스나 긴장 이런 생각들이 교감신경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인 그 피로가 있으면은 스트레스 이런 게 있으면은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이 잘 안 오면은 뭐 가볍게 이제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산보를 한다든가 온수욕을 한다든가 온수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긴장이 해소가 되면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안정이 되거든요. 너무 더운 물은 안 되겠죠. 너무 더운 물은 오히려 신경을 자극해서 흥분을 시켜가지고 오히려 잠을 잘 안 오게 하는 것이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잠자리에서 이제 가볍게 이제 운동하는 방법. 제가 오늘 이제 가르쳐 드릴 게 이제
잠자리에서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베개를 이용해가지고, 이 베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베개만 사용해도 우리가 3분의 1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걸 활용해서 운동을 쉽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혁명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볍게 이제 몸을 풀어주는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가격하게 한다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의 원리에 따라서 아주 그 효과적으로 적게 움직이면서도 큰 효과를 보고 이제 몸을 깊이 연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이제 원리들을 아시면은 쉽게 이제 몸을 우리가 편하게 휴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아다시피 수면 전에는 이제 뭐 이런 자극적인 뭐 카페인 음료나 술도 마찬가지죠. 술도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 먹으면 잠이 잘 올 것 같지만은 잠은 자지만은 깊은 잠은 못 자요. 술 먹으면. 그런 걸 이제 피하시고 TV나 뭐 영화 같은 거 요즘에 뭐 밤늦게 재밌는 거 많잖아요. 너무 막 폭력적이고 막 너무 이런 자극적인 그런 활동을 피해야 되고 주로 이제 이런 보충식은 주로 이제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세라토닌이라든가 비타민 C, 그 다음에 B6, 트립토판 이런 것들이 전부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음식들이에요. 이런 거 이제 많이 좀 드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잘 때는 되도록 이제 그 바르게 자는 게 좋습니다. 바르게. 물론 이제 가끔 뭐 옆으로 이렇게 잘 수도 있는데, 옆으로 너무 자버릇하면은 이 몸의 어떤 그 구조가 이 정렬이 안 되죠. 어깨가 너무 막 눌린다든가, 그죠? 척추가 뭐 좀 휜다든가, 팔이 이렇게 눌린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몸의 구조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소자 형태로 바르게 자는 게 이제 상당히 좋고, 바르게 자면서 이제 척추라든가 모든 이제 이런 어긋난 몸의 구조들이 제자리를 이제 잡게 되죠. 그러니까 침대보다는 사실 조금 약간 딱딱한 그런 요나 그 매트가 좋죠. 침대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잖아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방에서 따뜻하게 정말 등 따시고 배불러야 이제 행복하다 그러는데 등 따시게 이렇게 자야 정말 우리는 또 동양 사람들은 음체질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는 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하고 체질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 양체질이기 때문에 웬만큼 뭐 이렇게 냉기를 쏘여도 별로 뭐 감기에 걸린다든가 이런 일이 드물어요. 동양 사람에 비해서. 근데 주로 바닥에 이제 이렇게 자야 이제 이게 뼈들이 다시 이제 제자리를 쉽게 찾는다 이거죠. 너무 푹신한 데 자버리면은 척추가 뭐 이렇게 흰 상태대로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피로가 안 풀립니다. 피로가 안 풀리고 처음에 누울 때는 푹신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실상은 이제 피로가 안 풀리고 구조적으로 변형된 것들이 이제 제자리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딱딱한 게 좋고, 이불 같은 거는 너무 두꺼우면은 또 이렇게 짓눌리고 하니까 가볍고 이제 이런 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좋다고 봐야 되죠. 성인의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8시간은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자야 되는데, 단번에 이제 이렇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밤새기 하고 내일은 뭐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더 자고, 이러면은 충분히 그게 보충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못 잔 잠은 그게 인체의 데미지로 와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 2시간 못 자서 다음 날 이제 또 2시간 자야 되겠다. 그러면 75%밖에 이게 보충이 안 돼요. 나머지는 계속 몸에 이제 무리가 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 이제 밤낮이 뒤바뀐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좋지 않죠. 예, 리듬이 깨지고 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밤낮이 뒤바뀐 생활이 상당히 이제 건강에 좋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이제 딱 깨면은 몸이 이제 깊은 휴식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면 좀 무리가 됩니다. 이 잠자리에서 조금 움직여줘야 돼요. 예. 오늘 이제 그렇게 쉽게 이제 몸을 깨울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배우시게 돼요. 간단한 운동들만. 그래서 약간 이제 몸을 깨우고 난 다음에 옆으로 이제 딱 돌아가지고 천천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예. 바로 막 급하다고 막 팔딱 일어나면은 몸에 이제 상당히 이제 무리가 많이 갑니다. 예. 자, 제가 이제 편안한 잠을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몇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가 보기에는 베개에 있는 것 같아요. 베개. 아까 잠자리가 이제 약간 우리가 약간 이렇게 딱딱해야 좋다고 했죠, 그죠? 베개가 이제 그 친구 중에서 사실은 잠의 질을 결정하는 거 한 7, 80%는 베개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막 좋은 침대, 좋은 이불을 막 이렇게 들러놓는데 베개를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잘 맞는 거를 산다든가 신경 쓰는 애는 좀 이게 드물거든요. 네. 베개에 돈을 들이는 거를 상당히 아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베개를 이제 체험을 시키고 체험을 해보면 다 좋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다 그래요. 네. 만능이니까. 네. 그런데 막상 이게 이제 제가 가격을 일단 89,000원으로 매겼는데 저기 원가가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저게. 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안 사더라는 거죠. 물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그만치 우리가 이제 이게 큰 겁니다. 제가 그게 이해가 가요. 나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도 옛날에 베개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바꿔봤거든요. 바꿔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목에 베는 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무 토막 반 짜는 거 있죠. 경추 베개. 그냥 베개 베니까 영 뭐 머리도 뜨겁고 영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목에 딱 베니까 편하더라고요. 상당히 목에 딱 받쳐주니까. 보통 이제 목에 벨 때 높이가 자기 손가락 넷째 마디 이 높이, 이게 적당한 높이거든요. 목에 벨 때 넷째 손가락 요 마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딱딱한 베개를 몇 년 동안 뱄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그 지압이 되고 딱 목에 딱 맞아요. 목에 그 형태대로 딱 맞기 때문에 편안해요. 근데 자꾸 자면서 깹니다. 왜냐면 너무 베기기 때문에. 너무 딱딱해서. 근데 그거를 계속 베라고 꼭 강조하는 그 건강단체가 있어요. 일본의 그 니시의학 들어봤어요? 니시의학이라고. 일본의 그 유명한 그 의사가 창안한 그런 자연건강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 엄청나게 강조하거든요. 그 경침을. 침상도 거기서 강조한 6대 법칙이 하나죠. 거기서 강조한 6대 법칙이 있는데, 경침, 그 다음에 이
침상, 딱딱한, 저는 너무 딱딱해도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푹신한 정도.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뵀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몇 년이 아니고 한 7, 8년 이상 뵀을걸요? 나도 대단하죠? 그 베개는 거를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됐는데 적응이 안 돼요. 7, 8년 전에 적응이 안 돼. 내 자면서 베길 때 깨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 폼이 유행했었죠. 목에도 베고 이제 저게 머리에도 받치고 메모리 폼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 그 전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건강 박람회 전시장에 가서 그 누가 영국제인데 뭐 상당히 그 소음으로 만들었는데 메모리 폼 형식으로 되더라고. 소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격이 36,000원인가 뭐 한 3, 4만 원 됐어요. 아, 소배가 조금 몸에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살 때 사실 한 1, 2분 정도 망설였어요. 살까 말까. 3, 4만 원 하는데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가 베개는 싸다, 비싸지 않다 이런 관념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감하게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또 베개는 다 있잖아요. 있는 걸 또 없애면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건강에 관심 있는 저도 이제 뭐 그런 고민이 될 정도인데 사실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잠의 중요성, 그다음 베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은 다른 어떤 거보다 사실 이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제가 왜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제 몇 가지만 오늘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체험을 이제 직접 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체험하자 하는 표정들인 것 같아요. 빨리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만든 베개를 딱 이제 이게 베면은 기존에 이제 메모리 폼 형식이지만은 여기 약간 이제 딱딱해졌어요. 딱딱해요. 이게 이제 농나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고급 나무가 있어요. 냄새도 아주 좋습니다. 불상 만든 그 재료입니다. 암 치료 한약재로도 쓰죠. 중국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기해가지고 천연기념물로 이게 돼 있어요. 농나무가. 여기에 메밀하고 농나무를 적당히 넣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딱딱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좀 배기지 않을 정도로 자극이 가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목에 딱 이게 벨 수 있게 돼 있어요. 목에 딱 맞게 돼 있어요. 남자는 이제 한 9cm 되고 여자 거는 한 7.5cm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목이 이제 자연스럽게 받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추가 이제 그 너무 높은 베개를 이렇게 들면 목이 들리면서 여기 기도를 막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아까 전에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이 베개를 쓰고 코골이가 준 사람들이 많아요. 네. 코 고는 게 많이 줄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숙면이 되더라. 잠을 이제 선잠을 많이 잤는데 깊은 잠을 많이 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목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C자 형태로 유지가 돼야 되죠. 이 머리가 상당히 무겁죠. 크기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우리 몸에서 상당히 이게 무거운 그 기관에 속해요. 목이 잘 지탱이 되려면은 C자 형태로 이렇게 그 무게를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베개 잘못도 있고 컴퓨터나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일자형이 많아요. 일자형으로 이렇게 변형된 거.
일자형으로 돼 있죠. 일자형이 되다 보면은 목 디스크도 잘 생기고,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팔이라든가 막 이제 어깨 같은 통증이 이제 잘 오죠. 신경이 눌리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신경들이 이제 혈관들이 목에서 다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막히게 되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두통, 뭐 안면부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목에 이렇게 베게 되면 그런 C자형의 그 형태가 다시 복원이 된다는 거죠. 잠을 자면서. 일반 베개는 푹신한 베개를 주로 베면은 묻혀버려요, 그냥. 딱 목이 묻혀버리니까. 기존에 이제 메모리 폼 같은 것도 목을 이렇게 베는 위치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푹신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아까 전에 그걸 사가지고 몇 년 동안 잤었어요. 한 3, 4년 동안. 벨 때는 딱 맞으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제가 그걸 한동안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쓰다 보니까 뭔가 푹신해가지고 묻혀가지고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또 오더라고요. 어느 때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약간 좀 딱딱하면서도 이런 형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는 비슷한데 그 목을 확실하게 좀 지압해주고 교정해줄 수 있는 이런 베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걸 이렇게 찾아봤지만은 잘 없더라고요. 없어요. 모양은 뭐 이렇게 비슷한 게 있지만은 적당하게 이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또 요것만 있는 건 많아요. 목베개만. 목베개만 있는 종류는 많죠. 몰라요? 목만 베는 이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시중에. 근데 목만 베면은 또 때로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목이 뒤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적당히 이제 목을 자극하면서 여기 받칠 수 있는 이렇게 딱 생각이 나서 제가 개발한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 수 만들어버린 거지. 네. 필요는 발명을 한다고. 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베풀이 건강용품을 몇 가지 만들었어요. 네. 건강에 대한 뭐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쓰다 보니까 그 몸의 원리를 또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목 디스크, 아까 전에 이제 일자목이라든가 이제 목의 변형을 말미암아 목 디스크들이 오는데 목 디스크도 이제 교정하는 효과. 실제로 이제 우리 여기 밖에 이제 있는 우리 그 직원 하나도 일자목 때문에 왔었어요. 여기 아파가지고 갑자기 아파가지고 어깨하고 여기 갑자기 아파가지고 한동안 상당히 고생했었어요. 그때 마침 이걸 이제 처음 발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줘가지고 쓰게 해가지고 그게 개선이 됐어요. 실제로. 네. 이 통증이 없었어요. 물론 병원 치료도 약간 받았지만 이걸 계속 배우고 잔 게 가장 이제 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병원 뭐 해봤자 물리치료 뭐 몇 가지인데 이거는 뭐 3분의 1을 계속 여기에 그 자극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목 근육을 풀고 경막을 이완하는 효과가 있죠. 목 근육. 여기에 그 후경부 근육들이 상당히 많죠, 그죠? 거층이 있고 속에 또 근육들도 이제 많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심층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경막이 있죠. 경막이 뭔가 하면은 뇌와 척수 있죠. 뇌에서부터 척수로 이렇게 쭉 신경이 내려가죠, 그죠? 그거를 감싸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경막입니다.
경막. 만약에 경막이 긴장되면은 이런 척수 신경이라든가 또 척수액이 이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이 어떻게 됐어요? 리듬이 깨지겠죠?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심층 근육 중에서 소두 후직근이 이제 이렇게 경막하고도 직접 또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 근육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굽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경막들을 또 흐름들을 맡게 되고 여러 가지 척수 흐름이라든가 신경 흐름 더 나가서 기흐름까지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막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은 이제 추골동맥이라고 해가지고 목뼈 그 극돌기 사이로 이제 이렇게 혈관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혈관들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잘못 통하면은 두통이 온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죠? 머리가 무겁다든가 안면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겠죠, 그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자면서 이거는 지압이 되는 거죠. 자면서 자기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자면서 지압을 받는 거나 같죠. 자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여기에, 후두부 근육들, 옆으로 자면은 여기 옆면들이 또 자극되겠죠? 옆으로 자면. 그러면서, 근육이 풀리게 되죠. 근육이 풀리고, 심층적으로는 아까 전에 경막까지도 이제 자극을 해서, 그 척수액의 흐름, 이런 것들을 상당히 원활하게 되죠. 우리가 두개골 청골요법 들어봤어요? 두개골과 청골 흐름을 이렇게 되찾아주는 요법인데 우리가 이제 후두부를 이렇게 적절하게 자극함으로써 이따가 이제 두개골 청골을 또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운동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후두부만 자극해서 경막 쪽으로 이제 이완을 촉진시키면은 그런 두개골 청골 요법의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척추의 흐름, 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활하게 이제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혈점지압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 중요한 혈점들이 여기 목 기저부에 풍지라든가 풍문이라든가 풍부 옆면에는 이제 담경이 지나가는 상수인데 담경의 그 혈점들이 많아요. 이런 혈점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경락의 흐름, 기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촉진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신경이 이제 그 척수를 통해서 주로 이제 교감신경이 배로 가게 되고 뇌신경 중에 이제 그 미주신경이 있는데 미주신경이 식도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명치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각 장기로 뻗어나가는 그런 신경이 있죠. 그게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담당합니다. 그 교감신경은 척추로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은 두개골 기부에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서 바로 이제 각 장기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뇌하고 두뇌하고 바로 이렇게 또 신경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죠. 복뇌하고. 만약에 우리가 두뇌가 여기에 막히면은 복뇌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죠? 반대로 복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두뇌도 막히겠죠. 상호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복뇌가 사실은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근본적으로. 왜냐면은 배는 이제 소화 흡수 배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게 돼요. 가스. 그 가스가 생기면 이제 배의 불편을 초래하고 긴장을 초래하죠. 그리고 인체 중심의 어떤 그 흐름을 막죠. 그 인체 중심의 흐름이 막히니까 결국은 그것이 다른 어떤 인체의 흐름도 막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런 가스가 이제 혈액을 타고 돌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두뇌에 이제 이렇게 정체가 되면 뭐 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내가 보면은 대부분 가스가 많이 차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많이 긴장돼 있고. 저도 이제 체험상 이렇게 잠을 잘 때 보면은 갑자기 꿈을 많이 꾸거나 갑자기 꿈을 꾸다가 일어날 때 보면은 배가 이제 좀 더부룩하고 안 좋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에 이런 가스 문제가 이제 신경을 건드려서 불면증,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치매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은 가장 먼저 반응이 많이 오는 곳이 이제 이 장입니다. 장이 이제 동네이기 때문에 거의 직관적으로 이제 여기는 인식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거의 직관적으로. 동물적 감각. 예. 사촌의 땅을 사면 배 아프죠, 그죠? 예.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면은 장이 은근히 아파오거나 꼬이거나 불편하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스트레스도 사실은 물론 여기도 가지만 여기가 먼저 민감하게 반응이 온다는 거죠. 동대 쪽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잠자는 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은 이 두뇌를 푼과 동시에 동뇌도 잘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지. 동뇌 근원적으로. 그래서 두뇌와 동뇌를 동시에 우리가 잘 풀어줘야 이 소통이 되는 소통이 돼야 이제 편안해지는 거지. 이게 완전히 소통돼서 일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수준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상당히 깊은 내용인데, 네, 정말입니다. 완전히 두뇌가 소통이 돼서 완전히 일치가 되면은 어떤 그 깨달음의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바둑 둘 때 두 집이 나야 살죠. 그래서 우리 몸에도 두뇌가 잘 통해가지고 소통이 돼야 산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수면을 취하면서 이 두뇌를 편안하게 하는 법을 배워서 깊은 휴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지만 동시에 이 베개를 이용해서 동뇌도 기본적으로 많이 풀어주는 운동을 같이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잠을 자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방법론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올바른 베개를 선택하고, 또 숙면에 취할 수 있는 이제 그 적절한 잠자리 타워 요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베개를 통해서 올바른 이제 수면법을 체험해보고 잠자리에서 쉽게 몸을 편안하게 휴식시킬 수 있는 운동법을 직접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묵나무를 특별히 쓰시는 분 이유가 있으세요? 묵나무가 이제 그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요. 저기 비싼 나무입니다. 상당히. 네. 그래서 이 향기가 이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향기가 또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먹고. 네. 불상을 저걸로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럼 약간 좀 휴식했다가 바로 이제 한번 체험 시간에 들어가도록